게스탈트 심리치료에서 가장 핵심은 알아차림과 접촉입니다.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시죠.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새로운 도전도 할 수가 없죠. 모든 시작은 알아차림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알아차림이 있은 후에만이 온전한 접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알아차림은 접촉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과 접촉은 게스탈트 심리치료의 가장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심리장애는 결국 뭘까요? 알아차림과 접촉의 결여입니다. 모든 심리장애는 뭐다? 알아차림과 접촉의 결여. 알아차림이 부족하고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뭐가 생긴다? 심리적 장애가 생기고 그것이 심해지면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차림과 접촉만 회복시킬 수 있다면 우리를 더 긍정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알아차림과 접촉에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 쉬운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걸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접목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다면 이 알아차림에 대한 공부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하나씩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알아차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죠. 알아차림의 개념. 자,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욕구나 생각, 감정, 행동 또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이런 자극 또 어떤 상황 등을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보세요. 욕구나 내 감정이나 또는 내 행동이나 주변 환경의 자극이나 상황은 알아차림 자체는 아니에요. 알아차림 자체는 아니라고. 그것은 알아차림의 대상이죠. 알아차림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대상을 내가 알아차림으로 해서 나는 접촉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접촉하지 못하는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 때문에 우리가 뭐가 생긴다? 심리적 장애가 생겨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알아차림이라는 건 우리가 뭐 전문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알아차림에 대한 능력은 다 갖고 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알아차림에 대한 능력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알아차림에 대한 기능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있다. 그 잃어버린 알아차림에 대한 기능,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전부 다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알아차림에 대한 그런 기능과 능력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게슈탈트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게슈탈트. 이 통합, 전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의 알아차림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에 구멍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알아차림이 결여돼 버린다면 전체에 구멍이 생깁니다. 뭐가 형성 안 된다? 게슈탈트가 형성 안 됩니다. 알아차림의 한 부분만 문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코칭하는 대상이 만약에 여러 사람이다. 여러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간절히 뭔가 원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그 전체의 문제로 커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알아차림에서.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결여된다면 전체적인 게슈탈트 형성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은 우리 삶의 과정이고 내용이다. 삶의 과정은 프로세스입니다. 내용은 컨텐츠죠. 우리 삶의 그 컨텐츠와 프로세스, 그것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지금은 심리치료에서 접근들어가지만 우리가 코칭을 하거나 또는 경영을 하거나 세상 살아 모든 것에서 시작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을 해서 큰 성취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성취를 못 이루고, 또 어떤 사람은 알아차리기 때문에 위험을 대비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요? 알아차림이. 지금은 제가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다차원적 개념이에요. 알아차림은 뭐? 다차원적 개념입니다. 내 자신의 신체적인 부분, 내 욕구, 내 감정, 내 어떤 행동, 환경의 자극, 주변의 상황, 그 다음에 어떤 내 사고 패턴, 행동 패턴, 내가 다른 사람하고 접촉 경계 혼란을 갖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뭘까요? 바로 알아차림과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다각적인, 다차원적인 어떤 지각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차림은 과거의 경험입니까? 현재의 경험입니까? 미래의 경험일까요? 그렇죠. 현재의 경험이고 직접적인 체험이 알아차림입니다. 제가 이 알아차림에 대한 개념을 길게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이게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알아차림의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몇 가지를 들 거예요. 알아차림에 대한 예를. 자, 이름을 지혜씨라고 합시다. 지혜씨. 이름이 지혜예요. 지혜라는 이 여성분은 오랫동안 시어머니에 대한 정오를 갖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구박하고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한 아주 큰 정오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오를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운 감정을 드러내면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지혜씨는 자신의 그 미워하는 감정을 어떻게 했나요? 억압시켜서 눌렸다. 억압시켜 눌렸는데 중요한 건 그게 세월이 몇 년 쭉 흘러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깨가 자꾸 아프고 목이 땡기고 자꾸 경직되어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체가 이렇게 긴장이 되고 계속 굳어가는데도 본인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몸 상태는 이미 나빠져 있는데 본인이 신체의 그런 긴장과 굳어져가는 경직 상태를 모른다. 다른 말로 뭐죠? 모른다는 게 알아차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원인은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었어요. 그 미움을 억눌러 버리니까 우리가 바람 넣는 풍선을 물속에 넣으면 이 풍선을 위에서 눌려놓으면 이 풍선은 어떻게 하나요? 계속 올라오려고 하죠. 이 올라오려고 하는 이게 뭔가요? 반복 회귀 개수탈기사. 계속 치고 올라오려면 여기로 못 올라오니까 이게 어디로? 옆에 빈틈을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억눌렀던 그 감정이 신체적인 긴장과 경직 상태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본인이 뭐 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계속 그 아픈 상태로 그냥 자기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알아차림이 있으면 요 상태에서 못 알아차린 이 알아차림은 무슨 알아차림일까요? 신체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었다. 뭐 여기에 경직되고 긴장되는 그걸 자기가 알아차린다면 왜 이리 아프지? 이 아픈 원인이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경직된 걸 풀 수 있을까? 해서 찾는다면 그게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정오의 감정을 억압시켜서 이게 긴장과 경직을 만들었구나라고 알아차린다면 쉽게 그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신체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이게 알아차림이야. 우리가 알아차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병적인 상태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체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을 무시하고 살아갈까요? 많이 있죠. 자, 두 번째는
그 현철 씨라는 사람이 이제 다 그냥 가명이에요. 현철 씨는 어릴 때 매우 가난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굶는 걸 뭐 하듯이 밥 먹듯이 했다. 굶는 걸 밥 먹듯이. 근데 이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크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기업의 사장이 됐어요. 근데 사장이 돼서 늦게까지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일에 몰입을 하다 보면 밥 먹는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밥 먹는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은 그 밥 먹는 때를 놓친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뭐를 지금 알아차리지 못했나요? 배고픔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밥을 먹어야 된다는 그 배고픔에 대한 그런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분명히 자기 안에는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된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그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한 생활 패턴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불규칙한 식사, 굶는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지금 저녁 8시인데 밥을 먹어야 돼. 배가 고픈 상태구나. 밥을 먹고 싶구나. 라는 욕구를 알아차린다면 이 사람은 이런 경계에서 벗어나서 뭐 할까요? 밥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생긴 게 과거에 내가 어릴 때 가난해서 그랬구나. 어릴 때 못 먹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나는 거기에 대한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이 둔해져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버린다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건 아까 앞에 거는 신체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이고 이건 자신의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수연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그게 너무 과해서 보호해주는 걸 뭐라고 하죠? 과잉보호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못하고 그냥 엄마가 그렇게 과잉보호해 주니까 그 속에서 그렇게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꾸 쌓여가지고 나중에 엄마에 대한 뭐가 생기냐면 미움이 생긴 거예요. 엄마에 대한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그 분노가 막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사랑해줬지만 그것이 과잉보호가 되다 보니까 내 안에 뭔가 억압된 게 이제 올라올 때 분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 분노감을 느끼는 것에서 또 무슨 감정을 느낄까요? 분노감과 더불어 다른 또 반대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는 엄마를 지금 미워하고 엄마에게 분노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이 경우는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뭘 느끼고 있나요? 그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다. 감정을 알아차리다. 지금 알아차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철수라는 사람이 면접시험을 봤어요. 근데 면접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너무나 중요한 그 시험에서 불합격 받아서 밖을 나오는데 화창한 봄 날씨였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걸어가고 있을까요? 불합격당해서 터벅터벅 고개를 숙여 내려가는데 근데 그 옆에 아주 팝콘처럼 화사한 벚꽃이 쫙 피어있고 바람에 벚꽃이 하나 날리고 시원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날씨도 너무나 따스한 봄날이에요. 근데 이 철수라는 사람은 지금 뭐 해가 나왔나요? 불합격당에 나와가지고 그러한 자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그러한 상태 때문에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다.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희수라는 사람은 지나간 일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비난을 하면 그걸
일주일, 보름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대해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건 좀 아닌데 결국은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 만큼 내 스스로 자꾸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변화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내 자신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무엇에 대한 알아차림을 갖고 있나요? 자신의 사고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고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다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자기는 보름씩 계속 가져가는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겠죠. 히첼 씨라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열등감이 그전에는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고 너무 자기 자신을 아주 왜소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이 열등감 뒤에는 나의 우월감이라는 게 있구나를 알고부터 이 열등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걸 전환시킬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졌다면 이 알아차림은 뭘까요? 자기 내면에 있는 내적인 힘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차원적, 다양한 관점에서의 알아차림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아차림이 이것이 알아차림이라는 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럼 알아차림은 우리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위태롭지 아니하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손자병법의 그 원문에는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다. 어떤 전쟁도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건 없죠. 원래 원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하다. 그래서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죠. 뭔가요? 알아차림이죠. 적을 알아차림, 적을 알고 나를 안다면 선택지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알아차림이 없다면 무엇을 형성하지 못한다 했나요? 게스탈트를 형성하지 못했다. 게스탈트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가? 미해결 과제가 생겼다는 거죠. 게스탈트가 형성 안 됐다는 것은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구멍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럼 미해결 과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것을 채워 넣기 위해서 계속 회귀하죠. 이걸 반복 회귀 게스탈트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 회귀 게스탈트는 우리에게 강박을 줍니다. 그 강박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 강박이 우리의 심리 장애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심리 장애는 결국은 우리가 의식화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차림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가질 때 그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아차림은 지금 여기에서 비의식적인,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한 지각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기초로 할 때 그 어떤 것이든 반복하면 그것이 뭐 됐습니까? 사실이 되고 그에 대한 믿음이 형성돼서 그것이 우리를 통제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습 4단계에서 1단계가 무의식 무능력, 2단계는 의식 무능력, 3단계는 의식 능력, 4단계는 무의식 능력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무의식 능력, 자동화된 이 단계는 알아차림이 있는 단계일까요? 없는 단계일까요? 알아차림이 없는 단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운전을 할 때 알아차림이 없어도 운전을 하고, 길을 걸을 때 알아차림이 없어도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모든 심리 장애의 원인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모든 알아차림이 없는 모든 것은 다 심리적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반복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된 것들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단, 그것이 만약에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부정에 만약에 중독된 상태라면 이건 우리 삶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오느냐, 우리가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느냐가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 자, 알아차림이 없다는 것은 모든 심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아차림이 없는 수많은 자동화되고 습관화된 중독 상태에 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우리 삶에 아주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 부정적인 것이 내가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다면, 또는 미해결된 과제에 대한 억눌려져 있던 어떤 욕구나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다면 나는 그런 병적인 상태로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런 손해를 본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한다면 알아차림에 대한 정의가 좀 더 객관적으로 될 수 있었겠죠?